청와대 안에서 폭탄이 터졌습니다. 오늘 저희가 꼽은 10가지 뉴스 가운데 3위에 랭크된 것인데요. 폭탄도 터졌고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과도 하고 했습니다. 국가보안법과 간통이라는 게 눈에 띄는데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하정태 부국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이제 네. 박근혜 정부가 네. 출범한 지가 한 1년이 지났습니다. 네. 그 사이에 전혀 발표가 안 됐지만은 네. 청와대에서 자기 자체적으로 비위를 조사한 결과 청와대 행정관 10명이 네. 여러 가지 비위로 자체 원대 복귀, 즉 자기 자신이 소속한 부서로 돌아간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0명이요? 예.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인데. 예, 그 10명 중에는 간통 혐의로 피소된 사람도 있고 네. 또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드러나가지고 바로 임명 자체가 문제가 있다 해서 돌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좀 사례를 좀 직접 들면서 설명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제 100% 확인됐고 낱낱이 공개된 건 아닙니다만 예. 언론 취재를 통해서 공개되는 사실들이 있는데 일단 그러니까 정부 부처에 신용카드를 갖다 쓴 사람도 있었다면서요? 예. 국무조정실 소속 제이 씨는 네. 환경부에서 카드를 받아가지고 네. 자기 여자 동창을 10번이나 만나는데 썼습니다. 환경부에서 사용하는 법인카드를 가져다가 예. 자기가 사적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예, 개인 공적인 용도로 사실은 네. 각 부처에서 네. 청와대에 행정관으로 나가게 되면은 네. 거기에서 나오는 돈이 너무 적기 때문에 네. 공적인 용도로 좀 쓸 수 있도록 주는 경우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네. 바로 자기 여자 동창을 만나는데 10여 차례 만나는데 네. 그리고 안면도 여행도 갔다고 그럽니다. 예. 그 여자 그렇습니까? 동창하고 예. 네. 그런데다가 쓰다가 적발이어서 네. 다시 복귀를 했는데 네. 지금 현재 여전히 정책관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 세계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예. 10번 신용카드를 긁었는데 모두 165만 5,100원이다. 이렇게까지 파악된 거 보니까 언론사 기자에게 누가 내부에서 자료를 준 것 같네요. 예. 누군가 아마 이 자료를 네. 과거에는 네. 이런 일들이 똑같이 없었냐 하면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언론에 공개된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대개 원대복귀시키고 조용히 처리를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언론에 자세히 나온 걸로 봐서 세계일보에 자세히 보도된 걸 봐서 아무래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네. 거기에 어떤 누군가가 아마 언론에 살짝 흘려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급기야 이제 청와대에서는 그동안 그냥 가만히 있다가 이제 각 부처로 원대복귀한 사람 징계하라 지시까지 오늘 내려왔잖아요. 예. 1시간쯤 전에 결정돼서 공개가 된 사안인데 국가보안법 얘기는 뭡니까?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았던 사람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얘기인가요? 예. 국가보안법 얘기를 하기 전에 네. 전체가 지금 10명인데 네. 그중에 8명은 모두 금품 네. 그리고 향응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골프 접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네네. 이 사람들은 거의 모두 한 사람만 면직이 됐고 네. 나머지는 거의 그대로 현직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네네. 다만 국가보안법 네. 위반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건 네. 전력이었고 처음에 임용 과정에서 체크가 되지 않아서 그것이 뒤늦게 적발이 돼서 뒤돌아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른 데도 아니고 청와대 내 외교안보 수석실에서 근무했다. 예. 이거 큰일 날이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왜 문제가 지금까지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임용할 때 그것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즉 다시 말해서 인사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전체는 네. 과거 이러한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느냐 네. 이런 질문을 해보니까 사실은 과거에도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다. 지금 보면은 예를 들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네. 부산인프라코아, 현대건설 이런 대기업들이 청와대 행정관 네.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직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네. 식사를 하면서 100만 원 뭐 얼마씩 이렇게 주고 하는 것들이 다양하게 있었다고 그럽니다. 현찰도 주고 상품권도 주고 그런 거죠. 그렇죠. 심지어 뭐 티켓도 주고 네. 이렇게 했었는데 이런 일들이 과거에는 그냥 눈 감아졌다. 그냥 네. 원대복귀 하는 걸로써 왜냐하면 청와대에 오는 것 자체가 큰 특전이기 때문에 네. 다시 원대복귀만으로도 큰 이거는 처벌을 받은 거다. 네.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언론에 나온 이후에 앞으로는 이거를 네. 마치 남을 대할 때는 네. 춘풍 아주 따뜻한 봄볕처럼 대하고 네. 자기 자신을 대할 때는 가을의 서리처럼 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예.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앞으로 청와대에서
이제부터는 저런 비리가 있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처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국민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반드시 되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대통령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청와대 행정관들 그야말로 아주 중요한 실무자들인데 이 사람들을 보면 대기업들이 가만두지 않나 보는군요. 그렇죠. 계속 상품권 주고 현찰 갖다 주고 자기 업무 관련해서 잘 알려달라, 정보 알려달라 뭐 그런 이유겠죠. 예, 대기업에 있는 고위 간부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네. 사실은 이때 골프도 같이 접대를 하고 네. 또 상품권도 주고 할 때 안 네. 받는 사람이 진짜 아주 밉고 얄밉고 네. 그런 사람이지 받는 사람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할 정도라고 그럽니다. 알겠습니다. 자, 검찰 쪽에서 일하시는 실무자이겠습니다만 청와대에 있는 동안에 간통 혐의로 피소까지 돼서 결국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대 복귀한 경우까지 나왔다는 겁니다. 대통령 등잔 밑입니다. 청와대 실무자들. 과연 이렇게 일하신다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엄정한 기강, 바로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엄명을 내렸습니다. 징계해야 된다는 명령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